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던 규칙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이해하고 또 관리하는 방식도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 쓰던 해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격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새로운 전략, 새로운 생각의 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난은 어쩌면 앞으로 경험할 재난들 중에 가장 작은 재난일지도 모른다. 와, 정말 좀 섬뜩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경고죠.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제 극단적 재난의 시대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에 발을 들였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2025년 한 해만 돌아봐도 금방 알 수 있죠. 3월에는 정말 거대한 산불이 있었고 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에 또 모든 걸 쓸어버릴 듯한 홍수까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재난들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2025년 그 산불 하나만으로 사라진 숲이 무려 10만 헥타르가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역대 최악이었다는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의 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정도의 말 그대로 극단적인 재난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한때 자연재해 사망자 수를 10명 안쪽으로 관리하면서 야,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방제 역량을 자랑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숫자가 다시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건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존해왔던 그 재난관리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죠. 완벽하게 예측하고 완벽하게 막는다, 이걸 목표로 했던 과거의 패러다임은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이제는 정말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온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 걸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핵심 개념은요, 바로 위험 그 자체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연결된 위험 사회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따로따로라고 생각했던 환경, 사회, 경제, 기술 같은 위험들이 이제는 아주 복잡한 그물망처럼 서로 얽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서 시작된 아주 작은 위기가 순식간에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미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팬데믹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은 분명 보건 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공급망을 멈추게 하는 경제 위기가 됐고, 또 계층 간의 불평등을 키우는 사회 위기로 번졌죠. 거기다 플라스틱 폐기물 같은 환경 위기를 낳았고, 심지어는 나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지정학적 위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떠세요?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자,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면요, 현대사회의 위험은 축의 5가지 전선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환경, 사회, 경제, 기술, 그리고 지정학.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5가지가 절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막 얽히고 설치면서 위험을 훨씬 더 크게 증폭시킨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버린 위험에 우리는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새로운 전략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일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요,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사전 예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잠재 재난, 다른 말로 이머징 리스크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아직 수면 아래에 있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과거의 경험이나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으로는 이런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죠. 아주 구체적이고 확 와닿는 예시가 바로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배터리 화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보급이라는 새로운 사회 변화가 배터리 열폭주라는, 우리가 과거에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선제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가 꼭 필요한 겁니다. 4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빅데이터나 전문가의 직관 같은 걸 총동원해서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이 만약 실제로 터졌을 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지 평가하고요.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 바로 보고해서 재앙이 현실이 되기 전에 미리 막는 조치를 취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위험의 변화는
단지 재난 관리라는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건 훨씬 더 커서요. 국제 관계의 게임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 그러니까 지오폴리틱스의 시대를 넘어서요. 이제는 기정학, 즉 테크노폴리틱스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 더 이상 땅이나 자원이 아니라 바로 핵심 전략 기술을 누가 쥐고 있느냐, 즉 기술 패권이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기정학 경쟁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배터리, 그리고 양자 컴퓨팅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편리한 기술이 아니에요. 미래의 글로벌 권력이 누구에게 갈지를 결정하는 새로운 시대의 권력의 도구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기정학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안보를 생각하면 이쪽 편에 서야 하는데 경제를 생각하면 저쪽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딜레마 자체가 바로 새로운 형태의 거대한 글로벌 리스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낡은 전략과 새로운 전략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자, 보세요. 완벽한 예방은 이제 불가능해요. 대신 어떤 충격이 와도 빠르게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 팬데믹에서 봤듯이 위험은 절대 혼자 오지 않죠. 그러니까 분야별로 따로따로 보는 분절적 접근이 아니라 모든 걸 함께 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일이 터지고 나서야 허둥대는 사후 대응은 너무 늦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먼저 찾아 나서는 선제적 사고를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은 기술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지정학이 아니라 기정학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이게 단순히 정부가 발표하는 몇 가지 새로운 정책 목록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변화된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가 머릿속에 장착해야 할 새로운 사고방식이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틀이라는 거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게임 규칙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새로운 게임을 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